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입니다. 중동고 오늘 방학 때 어떻게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개학을 했을 때 시험 대비 등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동고가 뭐 다른 과목도 어렵겠지만 국어도 이 주변에서는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가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동고 1, 2, 3학년 컬인데요. 1학년 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교과서 위주로 가는데 얘네는 다르죠. 그래서 1년 내내 문법이 계속 문법 범위로만 가시고 그 다음에 서답형이 이제 중요한 거 아시죠? 이게 2학년 가면 없어지는데 1학년 때는 애들을 굉장히 이제 좀 힘들게 하는 그 서술형 3개의 세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은 총 21문항이에요. 문법만으로 21문항인데 이게 뭐 시간이 그렇게 요거만 있다라면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60점 배점이고 서답형이 6문항인데 이게 세트로는 3세트예요. 그래서 각 한 세트당 2문제씩이 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지문 하나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지문 하나가 10점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6문항에 40점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까지 있다라면 시간은 부족하지 않지만 여기까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교여서 어머니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 문학이고 1학기는 그래서 모든 학교가 1학기는 공통으로 문학이에요.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문학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학 가고 2학기 때가 좀 특이하게 화작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화작만 가지고 내신을 한다? 이거는 그냥 새로운 그냥 모의고사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거예요. 화작. 그 다음에 3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이 언매하고, 아이고, 요거 독서인데 잘못 들어갔네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독서하고 언매가 들어가요. 그래서 독서는 비문학이고 언매는 문법인데요. 대부분의 학교는 요 타이밍에 독서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문학하고 2학기 때는 독서, 비문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선택 과목으로 화작과 언매를 넣어주는데 여기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2학년은 화작인데 요거는 연마다 해마다 좀 달라져서 랜덤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처음 시험을 치르게 될, 그래서 문항수는 정해져 있어요. 21문항 60점이고요. 서답형 아까 말씀드린 40점. 그럼 교재는 문법인데, 문법 4번의 시험을 다 문법으로 치르게 돼요. 그래서 중동은 이 겨울방학에 뭘 해놓고 가야 되냐, 문법을 굉장히 탄탄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학교는 만약에 1, 2월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중간고사에서 필요한 의문의 변동이나 뭐 2학기 것도 안 해요. 중세국어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것만 하고 갈 텐데 중동은 전 범위가 교과와 상관없이 전 범위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몇 번을 한 2번 정도는 돌리고 가야 아이들이 학기가 개강을 했을 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비문학하고 문학 부교재가 들어와요. 비문학 지문하고 문학이 지문이 있는 부교재가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문제가 서답형이에요. 서술형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3세트. 여기에서 가져옵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문법이에요. 그냥 문법이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는 의문의 변동은 모든 학교가 다 들어가지만 얘네는 어디까지 가냐면 문법 요소. 다른 학교가 1학기 기말고사 파트거든요. 이게 한 번의 시험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문법만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다 완벽하고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비문학 3세트인데 각 분야별 비문학이에요. 2학기에 가면은 이 세트로 구성이 되는 게 문학으로 들어오지만 1학기 때는 비문학 세트예요. 경제지문, 뭐 과학지문 뭐 이렇게 해서 세트별로 각 영역별로 이제 들어옵니다. 자, 특징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중동 애들은 제가 딱 끝나고 아이들이 연락이 오면 물어보는 게 쉬웠어, 어려웠어가 아니고 다 풀었어? 이 말을 물어봐요. 다. 그 세트까지 다 풀었니? 그럼 다 풀었어요. 써서 냈어요. 하면 걔는 등급이 나오고요. 거의 대부분의 애들은 첫 시험에서 여기 서답형 그 세트에서 거의 2개를 날리고 하나 겨우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연습을 안 시키면 시험지에 적어서, 왜냐면 불안하니까 시험지에 적었다 답지로 옮겨요.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바로바로 답지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좀 연습을 하고 가면 굉장히 좋겠죠. 네, 문법 같은 경우에도 문법만 내시는데 그냥 내신형이 아니에요. 수능 유형이어서 보기가 굉장히 많이 딸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읽으면서도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도 하죠. 그다음에 그래서 서술형이 등급 결정인 학교를 절대적으로 1학년 때 어머니들이 국어 때문에 미치겠다고, 특히 중동이 아무리 교과를 열심히 해도 이게 서술형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등급이 안 나오니까 미치겠다고 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 갈까요? 휘문 갈까요? 라고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이제 요번에 이제 아이들 학교 선택하면서.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끌고 온 애들은 거의 고등학교 정할 때도 제가 많이 관여를 해가지고 그 성향과 아이 성향과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중동이 맞는데 정말 국어를 너무 못하는 아이들은 제가 말렸어요. 이게 너무 힘들다 가서. 자, 중동고 문제 예시입니다. 문법인데 한번 보세요. 이게 보기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이게 수능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걸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뒤에 서술형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에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수능형으로 내가지고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들 내시죠.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게 중세국어인데 중세국어도 만만치 않아요. 어느 학교에서도 1학년 중세국어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이거는 수능 유형이에요. 평가원 고3 애들이나 들을 수 있는,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인데 이런 걸 내시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서술형이에요. 이제 그 서술형 세트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문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그 교재에 들어가 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번도 못 보고 안 본 지문을 보는 게 아니고 이미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세트별로 나눠놨잖아요. 그 문단별로 가하고 나하고 이렇게 소설을 가나 다 이렇게 문단별로 나눠 놓으시고 문제를 보세요. 가에서 막까지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이거예요. 이거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억의 의미를 작성 기준에 따라 서술해라. 그러니까 요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기억의 의미를 작성 기준,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 맞춰서 서술해라. 다른 학교는 요거 하나만 나와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죠. 그다음에 서술형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이 저희 중간고사부터 들어오겠죠. 그래서 비문학도 똑같이 문단의 중심 내용을 각각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문단을. 이건 문단 표시도 안 해놔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단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답형이죠. 이렇게 작성 기준에 따라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미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면서도 애들이 이거 읽으면서 이제 시간 잡아먹고 알면서도 못 써서 내고 이런 상황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1학년 때 포인트는 문법은 정말로 트레이닝 시켜서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서술형은 아이가 현장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 해내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이 지문을 한 번도 못 본 게 아니에요. 지문을 다 읽고 문단별에 이렇게 핵심 내용 정리도 하고 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그 생각을 못하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봐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거를 충분하게 해고 가는데 중동고 아이들 겨울방학에만 들어가는 저의 수업이 있어요. 과제하고. 이거는 중동고한테만 쓰는 건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독훈련이라고 제 교재 자체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자, 문단별로 나눠 놓고 이게 1800자에 해당하는 거의 2000자 가까이 되는 이게 비문학 지문이거든요. 그거를 단락별로 이렇게 내용 요약하는 것들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는 그동안 중동에서 나왔던 이제 기출,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로 활용했던 그런 지문을 가져다가 아이들 연습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쓰고 200자 요약까지 시키는 거죠. 이게 1800자인데 200자 요약까지 해보면, 아, 단락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이 단락에서 중심 문장 어디서 찾아야 되는구나. 중심 문장이 다가 아니잖아요. 접속사 위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런 걸 연습시키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하고 과제가 계속 나갈 거고요. 여기에는 비문학뿐만이 아니고 문학, 소설까지 싹 다 집어 넣어가지고 학교 그 시험을 보듯이 아이들 2달 동안 트레이닝을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얘네는 그런데 필요한 게 이제 문법이에요. 문법. 중동은 굉장히 다른 학교랑 다르기 때문에 거기 맞춰져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100점의 길이 어떻게 100점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로 정확하게 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가 가는 건 100점인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입시로 빨리 가는 건데 시간이 아깝지 않게 가자. 이게 저의 이제 교육하면서의 목표거든요. 니네가 3시간 수업 들어왔는데 정말 시간 부족하지 않게, 야, 정말 숨이 차지만 꽉 채웠다. 뭔가 보람차다. 그렇게 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시간 아까운 짓은 하지 않아요. 네, 필요한 것들만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1, 2월 달인데 얘네들 가장 중요한 게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의문부터 중세 국어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거든요. 문법에. 이걸 다 훑고 갈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현대 문법도 거의 반 정도까지가 1학기 과정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반이 2학기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중세 국어까지가 들어가는 건데 다른 학교는 거의 중간에 안 건드리죠. 1학년 때 얘네는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커리에서 얘네는 2학년 때 엄매를 안 넣고 화작을 넣어버리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고1 1년 동안 문법을 해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2학년 때는 화작을 집어넣으시고 3학년 때는 너네가 그럼 독서와 엄매 중에 좀 택해봐. 이렇게 커리를 짜시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문법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 2학기 과정을 총망라해서 갈 거고요. 문법에 포인트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전 시간인데 요거는 방학 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내신에만 포인트를 맞춘다라면 이거는 빼버리면 돼요. 하지만 3월 모의고사가 있고 이거는 지금 안 해놓으면 학년이 저희 2학년 문학을 시작할 거잖아요. 그때 가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것까지 어휘 외우는 것까지 그래서 100편이지만 얘네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100개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한 50개 정도 잘라가지고 뭐만 할 거냐면 어휘를 외우고 독해할 수 있는지 그 상태까지만 제가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학 개념 정리, 요거는 꼭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개념 정리는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어서 이번 방학 때 하고 여름에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예비 고2, 고 시즌에도 또 해서 올려보내야 한 3번 정도 들어야 저희가 문학 시험에서 1학기 문학에서 아이들이 찍지 않고 알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풀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 정리는 매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과제인데 과제가 어떻게 나갈까 보시면 아까 얘네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비문학하고 문학 정독훈련 과제인데 요거는 지금 중동 애들 요 반에만 나가는 특화된 이 과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얘네를 괴롭힐 그 서술형 그 문제에 대비하는 그런 그 숙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학기가 딱 개강이 되면 할 수가 없어요. 방학 때 굉장히 2달 동안 아주 빡세게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아이들이 이제 글을 읽는 거, 이거 단원, 그 문단별로 요약하는 거 굉장히 많이 훈련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과제인데 요거는 모의고사 전 영역에 대해서 오픈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3월 모의고사도 중요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전 영역 그 문제를 수록을 해놓고 거기에 문법 문제가 들어가는데 다른 이제 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쬐끔 주고 그다음에 문법 문제 주고 뭐 이렇게 섞어서 가는데 얘네는 모의고사를 좀 많이 줄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편집을 해가지고 모의고사도 다 풀 수 있게. 왜냐하면 문법만 하다 보면 이게 다른 쪽이 죽어버리니까 저희가 국어는 방학 때 전 영역을 골고루 해줘야 되거든요. 최대한. 근데 얘네는 2달밖에 없잖아요. 2달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해야 되는 것들을 짚어서 가겠다는 거니까요. 모의고사 영역 요거 숙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2달 동안 어디까지 풀릴 거냐면요. 주변 학교 거, 그냥 중동 거만 풀리는 게 아니고 주변 학교 기출문제, 그 다음에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까지 다 싹 다. 그 다음에 오정교과서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오정교과서 평가원 선생님들 보신 교사용 문제까지 싹 다 섭렵해서 풀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휘집이 들어갈 건데 어휘는 좀 많이 외워놔야 돼요. 방학 때마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빛을 발하는 것들이어서 내신에서 활용도 높은 고전 어휘랑 현대어 같은 어휘가 들어갈 건데 고전 어휘 외우면서 다이어, 동음이어, 한자성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싹 다 외우게 하는 어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선택 수업이에요. 방학 때 이루어지는 선택 수업인데 모의고사 심화라고 와가지고 여기는 정규 수업이고 이건 선택 수업. 그래서 필요하신 분만 들어오는 모의고사 심화 수업입니다. 그래서 1, 2월 달 2달만 그 모의고사 와갖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을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어머니들이 3시간에 1시간 20분은 문제를 풀려요. 그것도 돈을 내야 되나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문제는 그냥 집에서 풀고 여기 와서 선생님 피드백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어 모의고사는 시간 싸움이에요. 국어는 지문이 있고 지문을 보고 문제 푸는 거거든요. 수능 문제도 중학교 애들한테 좀 풀어요. 그게 국어거든요. 왜냐하면 국어는 실력이 아니고 시력이에요. 시력. 지문에서 선택지로 어떻게 갖고 오느냐 이것만 캐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등급을 가르는 건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보느냐. 그래서 요거는 제 눈앞에서 풀려요. 집에 가서 어떻게 푸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누워서 푸는지 발로 푸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 눈앞에서 꼿꼿이 앉혀갖고 1시간 20분을 앉아서 푸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45문제를 제 눈앞에서 풀게 하고 그다음에 얘가 어떤 속도로 어떤 방법으로 푸는지를 제가 확인을 할 거라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요거는 들어와서 이제 하게 되는 수업입니다. 얘네들은 아마 학기가 개강이 되면
이거는 좀 수능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학교들이 이제 하는 컬인데, 제가 볼 땐 중동은 만약에 이제 중간이 끝나고 기말까지 그러면 한 2, 3주의 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딱 시작을 하면 정규 수업이에요. 그래서 내신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신 끝나고 휴강 없이 정규 수업 돌리다가 다시 내신 들어가고 이런 수업인데, 만약에 텀이 한 2, 3주 된다. 2, 3주까지는 안 빠지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현대시 독해법이라든지 비문학 독해법 같은 독해법 위주의 수능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는 소설 독해하고 문법 심화 개념하고 문학 개념 어정이 들어가는데, 여름방학에도 중요하게 가는 건 문법 심화예요. 왜냐하면 문법이 2학기 때 더 어렵거든요, 내신에서. 그래서 문법을 더 탄탄하게 저희가 지금 한번 들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제 2학기를 다시 준비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문법은 일단 개념으로 다 문법을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2월까지인데 얘네는 타이트하게 8주가 들어갈 거예요, 문법이. 그래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심도 있게 이제 강의가 들어갈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단계별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전 교과서, 기출문제, 뭐 수능 평가원 교육청 문제까지 딱딱 섭렵해가지고, 그래서 얘네가 문법 문제가 여기에요. 수능, 평가원, 교육청 문제 유형으로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아이들이 숙련이 돼 있으면 내신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앞에 객관식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굉장히 빠르게 풀어야 돼요. 이게 스피드거든요. 왜냐면 뒤에 서술형을 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를 굉장히 문제를 많이 풀려고 딱 보면 딱 풀 수 있게,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을 하고 그다음에 서술형에 많이 줄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시킬 겁니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심화 수업인데요. 이거는 하실 분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수 예약제여서 조기 마감이 되거든요. 아마 마감이 된 반들도 있을 텐데, 많이 깔지는 못하고 오전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는 방학 때 뭐 모의고사 1, 2월이니까 많이 들어오시면 7번까지도 모의고사를 풀고 3월 모의고사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문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비문학이나 문학 같은 여러 방면에 이제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제 들여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80분 동안 시험 동일하게 OMR 체크까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채점해서 분석표 저한테 내고, 1, 2차 자기 혼자서 이제 오답을 하게 되는데, 오답할 땐 해설지 걷어버리고 자기가 찾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차 클리닉을 저랑 하게 되는데, 분석표를 통해서 약점 유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면 요거를 어머니들한테 이제 찍어서 보내드려요. 그러면 점수를 보지 마시고, 처음에 저희가 점수 보면 거의 이제 좌절을 하죠. 그래서 뭐 거의 10문제 날리고 막 이러거든요. 처음에는 틀린 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약점 유형이 딱딱 잡히는데 자기가 틀리는 것만 틀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저희 애는 시를 못해요, 소설을 못해요, 비문학에서 과학 지문을 못해요가 아니고, 얘가 현대시에서 이거 다 틀리지 않거든요. 인문 지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틀리는 유형들이 있어요.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 분석표를 쓰는 건데 그거만 약점이에요. 이거 다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얘가 요거만 틀린다. 그럼 집에 갈 때 요 문제만 50개를 모아서 개별 과제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맨날 100문제 넘게 풀다가 200문제 풀다가 50문제면 땡큐 하고 가요. 하지만 50문제지만 지문이 50개예요. 그럼 다음 주에 들어오면서 욕하면서 들어오는데, 요거가 아주 약점형 잡아내긴 최적의 수업이에요. 근데 다 하고 싶다고 다 하시진 못해요. 예약제로만 아주 소수로만 진행이 될 거고요. 제 수업 듣는 아이들한테만 1차적으로 좀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게 길을 열어 놓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내신 들어갔을 때 이제 포인트인데요. 문법도 마찬가지인데 남자아이들은 이제 필기를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제가 필기하고 넘어가면 그때서야 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자,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멀티로 필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숙제하는 방법, 채점하는 방법까지, 밑줄 치는 방법까지 싹 다 알려줘요. 첫날은 거의 2, 30분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갖고 해갖고 와야 되는데, 남자애들은 제가 써머리 보니 당연히 나가요. 그래서 각 반에 선생님들이 말하신 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여기선 말했는데 여기선 말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걸 싹 다 모아가지고 취합해서 써머리 보니 나갈 겁니다. 당연히.
그다음에 문법 정리 자료인데 문법은 무조건 손으로 쓰게 해요. 그래서 눈으로 외우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쓰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 자료가 나갈 거고요. OX 테스트 통해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가는 문제 없이 이게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건데 저는 가장 좋아해요. 이 OX로 잡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100점의 그 지름길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별로 계속 단계를 높여가면서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들어오면 저하고 아이들끼리 단톡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못 들어오시고요. 저하고 아이들만 들어가서 여기서 그 자료 공유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질문 받고, 주중에 아이들이 문법 수업 듣고 가면 다음 주 일주일 동안 텀이잖아요. 그러면 문법은 그날 가서 제가 그래요. 그날 가서 자기 전에 20분만 봐봐. 그럼 그게 등급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습관인데 아이들이 안 하죠. 그러면 다음 주까지 올 때까지 이걸 다 잊어먹고 오거든요. 그럼 주중에 제가 여기에다가 문제를 업로드 시켜서 아주 간단하게 15문제, 20문제 풀 수 있게 개념 잊어먹지 않게 그렇게도 활용하는 그 단톡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체계인데요. 문자가 계속 나갈 거예요. 매주마다 나갈 건데,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숙제 완성도예요. 이거에 따라서 그 등급이 결정돼요. 시험에. 그래서 과제 완료됐냐, 미완료됐냐, 과제가 완료됐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완성도를 보세요. 얘가 과제를 했는데 이 완성도가 나갈 텐데, 이거는 그냥 풀기만 한 거예요. 한 50% 풀고 채점을 했어요. 근데 오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어는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최고의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제를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저렇게까지 확인을 하는 건데, 만약에 과제를 안 해왔다, 그날 남겨서 그날 완료하고 갑니다. 그래서 뒤에 저 수학 있어요. 안 통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어는 다른 날 잡아서 오라고, 이건 절대로 애들이 안 오고요. 지키는 녀석들이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건, 얼굴 봤을 때 우리 끝장내고 가자. 이게 저의 이제 그 모토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온 김에 다 완료. 그래서 선생님 안 보내주는구나. 맞아요. 안 보내줘요. 그래서 숙제 완성도까지 합니다. 자, 테스트 결과 계속 나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분석은 저희 그 시험 보고 나서 당일에 시험 분석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예상 등급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 심화 수업은 화목 9시 반, 10시, 10시 반 타임에 깔려 있고요. 이 중에 하나만 들어오시면 되고, 저희가 시간이 1, 2월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 시간 동안 정말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기가 개강을 했을 때 힘들지 않게 국어를 따라갈 수 있게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